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고리트레이드입니다. 12월 27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은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아침 시간부터 해서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들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XRP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나머지 종목들, 이더리움 같은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집중을 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해서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그리고 이 XRP 리플이 왜 현재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XRP를 들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주의사항도 업비트 쓰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까지 안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업비트 거래소 쓰는 분들 1월 1일 날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서버 점검 있어요. 자,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매수 버튼도 매도 버튼도 누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안에 2시에서 8시 사이에 여러분이 급등 나가는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좀 찾아왔고요. 6개월 만에 제가 다른 거래소에도 또 수익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 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으로 또 참가를 했고요. 아직 기간이 끝나진 않았어요. 내년 1월까지 진행 유정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드디어 또 다시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상되는 상금은 $10,000 정도 돼요. 한 1,400만 원 정도 되겠죠. 사실상 이렇게 제가 수익률을 조금 상위권에 올라갈 때는 시장이 하락할 때만 이렇게 또 수익률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물 투자하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쇼충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만큼 굉장히 힘드실 건데 좀 화이팅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댓글창에다가 축하라고 딱 2글자라만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외롭네요. 축하의 메시지 한 번만 댓글창에 축하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전 그래도 여러분들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또 저 따라오시는 분들 수익들 이번 12월달 괜찮게 끌고 가고 계시죠? 그나마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한 분은 83% 정도 됩니다. 이 어려운 12월달 시장에서 83% 정도 수익 가져가셔서 저는 그게 다 기쁘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일단 클래리티 법안이 1월달로 통과가 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클래리티 법안에는 총 3가지에 대한 부분만 분류를 하게 되면 돼요. 자, 디지털 상품에 해당될 것이냐, 증권형 토큰이냐, 또는 지불용 스테이블 코인이냐. 자, 스테이블 코인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USDT 같은, 테더 같은 애들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 등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코인이다.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권형 토큰. 자, 증권형 토큰이냐 아니냐의 싸움에서 리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웠었죠. 2020년 12월 달부터 시작되게 되면서 최종 2025년까지 소송을 끌다가 모든 것들이 다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증권형 토큰으로 일부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리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디지털 상품으로서 집어넣기 위해서 리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품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서 특정 주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이다. 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더 규제가 강화되냐면 SEC가 관할할 때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리플이 디지털 상품이 되어야지만 리플은 날개를 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해당되려면 디지털 상품으로 들어가려면
리플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라. 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 전제 조건을 깔았던 거고, 네트워크의 운영을 독점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성숙됐다. 결국엔 클래리티 법안에서 CFTC 규제, 자,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플은 당연히 상승을 보여줄 거고,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거기서 일단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결국엔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탈중앙화가 잘 이루어져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위기를 겪는 코인은 뭐예요? 지금 우리 리플 같은 경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리플 같은 경우 보유 비중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XRP는요. 자, 본인들이 들고 있는 에스크로 계정이 약 34%에 달해요. 그런데 이거를 20% 밑으로 낮춰야지만 클래리티 법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초과된 물량만 하더라도 144억 개가 초과가 되게 됩니다. 자, 144억 개를, 자, 이거 달러도 아니고 원화도 아니에요. 144억 개를 없애야 돼요. 본인들이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제3자한테 넘길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결국 뭐예요? 자, 첫 번째로는 소각을 하거나, 자, 태워서 없애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144억 개를 태워 없앤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제가 보기에는 리플은 그런 성향을 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엔 이거는 뭐냐면 매도가 나와야, 자, 144억 개 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매도가 나올 건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매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매각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장외 거래죠.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장외 거래. 자,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OTC라고. 자,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 144억 개의 물량을 정리하게 되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장외 거래라고 거래가 140억 개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시장 충격이 안 나올 거라고 안심하는 분들 계실 건데, 저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농수산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농수산물을 보통은 경매장을 통해서 유통이 돼요. 자, 경매장은 뭐예요? 거래소와 같은 분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거래소에서 판매돼서 140억 개 빵 하고 터지면 물량 충격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장외 거래로 팔겠다. 그래서 여기 물량 충격이 안 온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경매장을 통하지 않아요. 자, 경매장에 통과되는 건 0이고, 그러면 장외 거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근 같은 직거래잖아요. 자, 직거래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수산물을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을 됐어요. 그럼 이게 유통됐다고 해서 가격 폭락이 안 오느냐? 당연히 가격 폭락이 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뭐예요? 유통이 되었다라는 거, 결국엔 장외 거래로, OTC 거래로 거래가 돼요. 자, 144억 개를 풀었죠. 근데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진짜 수백조 원의 자산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장외 거래로 샀어. 근데 전제 조건은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락을 걸어 놓을게요. 이런 전제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사실상 그걸 물려받았어? 싸게 샀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가가 4,000원인데 장외 거래로 해서 제가 3,800원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소에서는 4,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장외 거래를 통해서 3,800원에 사면 돼요.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딴 마음을 먹어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3,800원에 저렴한 가게에 샀잖아요. 그럼 거래소에 4,000원이면 제가 이 4,000원, 3,900원. 자, 저는 3,8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3,900원에만 팔아도 어때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요, 그냥 여기다가 시장가로 던져버릴 거예요. 왜? 빨리빨리 팔아야 되니까. 시장가로 계속해서 던지면 결국에 3,800원, 3,700원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세력이잖아요. 저는 세력이면 여기다가 선물 거래를 걸어 놓는 거예요.
자, 숏 배팅이죠. 숏에다가 걸어놓고 이걸 막 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3,600원 팔아도 3,500원 팔아도 괜찮아요. 왜? 저는 숏에다 배팅을 해놨으니까. 그럼 여기서 플러스 되는 돈이 굉장히 수십조 원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에 마이너스 7천억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조 단위로 돈을 벌어버린단 말이에요. 걸어버리면 이걸 매수한 세력은 손해 볼 일이 없고 오히려 수익을 가져간다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결국에 XRP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1월에서 2월달 중으로 저는 이거 분명히 물량 터진다고 봐요. 하방으로. 근데 이게 그냥 물량이 터질 거냐? 바로 터지지는 않겠죠. 왜? 가격을 급등시켜놓았어. 그래서 현물로 먼저 팔아요. 일부 팔을 거예요. 현물로.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물량 처리가 안 된다. 그 부분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자, 선물을 하방 배팅 걸어놓고 현물을 와당탕 던지는 거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일부가 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 흐름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점은 어떻게 잡아보면 되겠어요? 세력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면 되죠.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웨일 알럿을 통해서 자, 고래들의 알림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와요. 자, 12월 24일 새벽 3시에도 6,500만 개 XRP 리플. 자, 리플 지갑에서 나왔죠. 매달 1일마다 푼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바로 6,500만 개 리플 계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라 이거죠. 결국엔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림은 당연히 영상으로 보면 늦을 거예요. 자,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남들보다 고점에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빠른 매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영상 하단 따봉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보이시죠? 무료 추천 링크를 남겨놨어요. 네, 무료 추천 링크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해 계시면 돼요. 자, 실시간 소통방 입장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그 부분들 최대한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트레이딩적인 관점들. 자, 이제 트레이딩적인 관점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XRP 리플 매도도 하지 말고 매수도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횡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횡보. 자, 박스권을 벗어나야겠죠. 자, 위쪽으로는 제가 하얀 점선 그어놨어요. 얼마요? 1.88달러. 1.88달러 위로 올려놓고 뭐다? 뚫을 때가 아니라 안착을 보여주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자, 위로 뚫을 때 안착 요때 들어가거나 자, 요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안은 뭘까요? XRP 리플이 조정을 깊게 겪어주게 되면 자, 아래쪽으로는 1.8달러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들 오겠죠. 요 가격이 와주면 그때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리플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흐름과 같이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RP 리플이 장기 평선 365선을 터치를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이 비트나 이더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365까지 찍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요 조금 더 세게 올라오면서 녹색선까지는 일단 터치는 나와요. 그죠? 지금 보면 차트가 조금 더 강하잖아요. 이더가.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의 흐름을 보면서 뭐 해야 된다? 이 흐름을 보고 리플을 매매할 분들은 이렇게 매매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면서 자, 365선 부딪히면 뭐예요? 매도하라. 아래로 내려와서 하얀 선 다음에 매수. 1차 매수, 노란빛 각선, 2차 매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 이더, 리플까지는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근데 뻔하디 뻔한 그냥 기도하는 매매 그런 영상을 보려고 제 영상을 찾아오신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 안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자, 하나씩 볼게요. GKPS 신규 장착한 지 딱 하루 됐어요. 24시간 됐습니다. 자, 파란 색깔 이평선 12선이죠. 요거 위로 아직까지 안착하지 못했어.
최소한 일단은 GK 패스가 상승 보여주려면 230원 안착하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지금 아직 안착 못했죠. 뚫어줄 때가 아니라 안착입니다. 안착이란 단어 모르면 네이버에 찾아봐요. 자, 그리고 클리어풀. 자, 구름대 하단 구간까지 내려왔죠. 경고는 드렸죠. 네, 클리어풀은 이미 수익을 다 가져왔어요. 네, 클리어풀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추천이 나갔었죠. 그래서 57.2원 구간에서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클리어풀은 결국에 제가 추천드렸던 시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일단은 20%대 수익을 가져가 준 게 클리어풀의 수익입니다. 일단은 클리어풀 최종적으로 38% 익절하셨고요. 네, BSI님 네, 클리어풀 38%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두 분 계시죠. 네, 해피님 그리고 9990님 네, 제로베이스 14%와 자 13% 수익까지 두 분 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전부 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일단 추천이 나갔던 게 두 가지 종목이에요. 일단 두 가지 종목 다 수익 구간 만들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클리어풀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자면 얘는 52원 구간 깨지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 525원이 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52.5원 52.5원 깨지면 들고 있는 물량 싹 다 정산하시면 됩니다. 자, 제로베이스도 자, 빨간 선까지 딱 여기까지 내려왔죠. 미리 경고 드렸던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제로베이스도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여기서 198원짜리였는데 지금은 볼 필요 없다. 얼마까지 봤을까요? 보세요. 없죠. 나중에 기다렸다가 예상하는 건 180원 근처. 180원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180 근처인데 180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얼마요? 170원대까지 내려왔죠. 우리가 굳이 이 가격 들어갈 필요 있어요? 190원대에서? 전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보셨으면 15% 14%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와, 이렇게 무료로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잘 맞는 채널이 있어요. 자, 구독하셔야겠죠. 전체 알림 설정 해놔야겠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반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깜빡하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로베이스는 빨간 색깔 이평선 자 173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제로베이스로 수익 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이토 얘는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은 줄이고 있어요. 근데 파란 선은 못 만났죠. 그럼 이건 남의 거예요. 아직 욕심낼 필요 없어요. 기다렸다가 좋은 구간 오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테조스도 제가 와, 이건 어젯밤에 벌써 다 날라갔고 다시 눌러주면 뭐 270원에서 80원 사이 670원에서 80원 제가 이거 지금 밤을 새갖고 잠을 못 잤거든요. 정신이 없네요. 680원 670원 사이 요 라인 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플룸도 이런 상황이죠. 장기 평선들 안 깨졌어요. 그럼 얘는 26.5원 안 깨지면 얘는 플룸도 한번 들고 갈만 하겠고, 신퓨처스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장기 평선 내려왔습니다. 11.3원 깨지면 손절 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까지 한번 풀어드렸고, 제가 1월달 중으로 결국엔 분류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잖아요. 시장에는 뭐 비트 이더를 포함해서 옥석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결국에 근데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그냥 누구나 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자, 위기에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일단 리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플이 결국엔 결국 20% 물량으로서 낮추지 않는다면 얘는 위기가 될 거고, 20% 못 맞춘다, 낮춘다, 둘 다 문제가 되는 거겠죠. 시장에다가 매도를 때리면 분명 순간 악재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제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요, 제가 딱 한 3가지 종목만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3가지 종목에 좀 분할을 해서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3가지 종목 한번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제가 일단은 영상 하다 보면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보세요. 따봉 구독 전체 알림 누르고 네, 무료 링크로도 설명란에도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GK 패스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230억 이로 안착해요. 그 다음에 수익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